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잘못했습니다. 이 옷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멋진 옷인 줄도 모르고. 방금 한 남자의 50년 묵은 후회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이 지긋한 아들을 철없던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 아이처럼 오열하게 만들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한가득 찾아갑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진수 씨의 집에 아들 내외와 손주 민준이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민준이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어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지. 며느리가 웃으며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명 백화점 쇼핑백이었죠. 뭐가 들어있나? 진수 씨가 물어보자 민준이가 신이 나서 답했습니다. 교복이요. 새 교복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교복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교복이었습니다. 만져보니 정말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감촉이었죠. 옷깃은 칼날처럼 반듯하게 눌려 있었고 단추 하나하나가 은색으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데? 진수 씨가 물어보니 아들이 좀 민망한 듯 답했습니다. 아, 뭐, 그냥 좋은 걸로 해줬어요. 애가 중학생 되는 건데 80만 원 했어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80만 원? 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복 한 벌이 80만 원이라니. 자신이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요즘엔 다 그래요, 아버지. 좋은 원단 쓰고 디자인도 좋고.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와, 우리 민준이 정말 멋있겠네. 진수 씨는 손주가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중학교 때 이런 교복 입으셨어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진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80만 원짜리 교복. 자신이 중학생이었던 197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 그때는, 할아버지 때는 지금과 좀 달랐단다. 진수 씨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복의 매끈한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 것은 윙윙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그 손가락이,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밤새 재봉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진수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다. 하지만 진수 씨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에도 진수 씨는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민준이 교복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당신 중학교 때 말씀이세요? 응.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교복 말이야.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그랬지. 양복점에서 사줄 형편이 안 됐거든. 진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시던 시절이었지. 그날 밤 진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80만 원짜리 새 교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손이.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가난했습니다. 특히 진수 씨 가족은 더욱 그랬죠.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 경사진 골목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단칸방이 진순의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평수로 따지면 겨우 5평 남짓한 집이었죠. 아버지는 원래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진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래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척추를 다쳤대. 몇 달은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아버지의 말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머니는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해서 삭바느질 일을 구하셨습니다. 남의 옷을 수선해주는 일, 단추를 달아주는 일, 옷감을 박아주는 일,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바느질 일을 다 하셨죠.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진수야, 학교 다녀와라. 진수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어머니는 바로 재봉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재봉틀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려온 재봉틀이었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조금만 빨리 돌려도 이상한 소리가 났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점심도 거르시는 날이 많았어요. 일감이 많을 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하셨거든요.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어머니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밥 안 먹었어? 응, 일이 좀 밀려서. 너 혼자 먹어.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지 한 벌 수선하면 50원, 단추 달아주면 10원. 그렇게 모아봐야 하루에 200원이나 300원이었죠. 그 돈으로는 쌀 한 가마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진수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번 돈을 세어보셨습니다. 작은 깡통에 동전들을 모아두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는 거였죠. 10원, 20원, 30원. 어머니의 속삭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200원. 이번 달에 얼마나 모았지? 어머니는 공책에 날짜별로 번 돈을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셨죠. 이달에 6,000원. 쌀값이 한 가마에 5,000원인데 진수 교복값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걱정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죠. 진수야, 올 봄에 너 중학교 들어가지? 어떤 날 저녁 어머니가 재봉틀을 멈추고 진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엄마. 교복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 교복은 필수였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고는 학교에 갈 수 없었죠. 다른 애들은 어디서 해? 친구들은 다 시내 양복점에서 맞춘다고 해. 양복점에서 하면 얼마나 하지? 글쎄, 비싸다고 하던데. 진수도 정확한 가격은 몰랐지만 양복점에서 교복을 맞추는 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시내 양복점에 가서 교복 가격을 알아보고 오셨습니다. 얼마래요? 아버지가 물어보셨죠. 한 벌에 2만 원이래. 2만 원? 그때 2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달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만들어 볼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교복을 어떻게 만들어? 글쎄, 해보면 안 될까? 나도 바느질은 하잖아. 어머니는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원단값이나 얼마나 할까? 며칠 후 토요일,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포목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죠.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하던데, 어머니와 진수는 여러 포목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가게마다 가격을 물어보셨죠. 첫 번째 가게, 아주머니, 교복 만들 검은 원단 있어요? 있죠. 이건 어때요? 미터당 1,500원이에요. 두 번째 가게, 여기는 미터당 1,200원이에요. 세 번째 가게, 1,000원에 드릴게요.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 몇 번이고 세어보셨습니다. 쭈글쭈글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좀 더 싼 건 없나요? 싼 거라면. 이건 어때요? 좀 거칠긴 하지만 질은 괜찮아요. 미터당 700원이에요. 어머니는 그 원단을 만져보셨습니다. 확실히 거칠었습니다. 다른 원단에 비해 재질이 떨어져 보였죠. 진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진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진수도 원단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거칠거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드러운 교복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어려운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결국 어머니는 그 거친 원단을 샀습니다. 교복 한 벌을 만들려면 3미터 정도 필요했는데 총 2,100원이었습니다. 단추도 사야 하고 실도 사야 하고 어머니는 계속 계산하셨습니다. 단추 세트 200원, 실 50원, 기타 부자재 150원, 총 2,5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양복점에서 사면 2만 원, 집에서 만들면 2,500원, 8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분명히 알 거야. 이게 집에서 만든 옷이라는 걸.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진수의 몸을 재셨습니다. 팔 벌려봐. 허리 둘레는, 어깨폭은. 어머니는 줄자로 하나하나 재시며 공책에 적어두셨습니다. 하지만 교복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셔서 많이 헤매셨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여러 번 재보셨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분필로 선을 그어 재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원단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한 번 잘못 자르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재단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봉질이 시작됐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리는 가난의 소리 같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양복점에서 떡하니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만드는 교복. 어떤 날은 재봉틀이 고장났습니다. 왜 안 돌아가지?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여보, 재봉틀이 이상해요. 아버지가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재봉틀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실이 엉켰네. 잠깐. 아버지가 재봉틀을 고치는 동안 어머니는 조바심을 내셨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재봉틀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어머니는 다시 재봉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수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사주면 안 될까?
어린 진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손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손가락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집게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은 반창고를 붙인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아, 또 찔렸네. 어머니가 아이고 하시며 손가락을 입에 넣고 피를 빠르셨습니다. 엄마, 왜 자꾸 찔려? 야간에 일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셨거든요. 전기가 들어왔지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일하셨죠. 어두운 불빛 아래서 바늘땀을 맞추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 그만해. 내가 그냥 안 입을게. 진수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교복 안 입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니? 그냥 다른 애들처럼 사달라고 하지 말 걸 그랬어. 아니야.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돈을 써? 어머니는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어머니의 그 상처투성이 손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 엄마 손은 저렇게 더러워 보이지? 어린 진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지만요. 어머니의 재봉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삭바느질을 하시긴 했지만 주로 간단한 수선일이었거든요. 바지 단 줄이기, 옷 기장 맞추기, 단추 달아주기. 그런 간단한 일들이었죠. 교복처럼 복잡한 옷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소매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한참을 보시더니 실밥을 뜯기 시작하셨습니다. 뜯고, 다시 받고, 이 과정이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 박아놓은 걸 아침에 보고 다시 뜯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비뚤어졌네. 엄마, 괜찮아. 그냥 그렇게 입을게. 안 돼. 우리 진수가 입을 옷인데 어떻게 대충 해?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다시 뜯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에는 새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실밥을 뜯다가 바늘에 찔리고 다시 박다가 또 찔리고. 엄마, 손에서 피 나잖아. 괜찮다. 이 정도는 뭐. 어머니는 상처에 침을 발라주시고는 다시 바느질을 계속하셨습니다. 진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엄마, 빨리 해. 입학식까지 얼마 안 남았어. 알아. 엄마가 서두르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셨죠. 장면 첫 시착, 어색한 핀 마이너스 진수의 복잡한 마음.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이리 와서 한 번만 입어보자. 거의 완성된 교복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엄마가 사이즈 맞춰야지. 진수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교복을 입어보니 확실히 양복점에서 파는 교복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원단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칠거칠한 감촉이었죠. 그리고 핏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깨 부분이 약간 너무 크고 소매 길이도 미묘하게 다르고. 어때? 괜찮지? 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으로 진수를 보셨습니다. 응, 괜찮아. 진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교복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여기 좀 끼네. 잠깐. 어머니는 옷핀을 가져와서 여기저기 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진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밤새워 만들어주신 교복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분명히 알 거야. 이게 집에서 만든 옷이라는 걸. 양복점에서 만든 교복과는 확실히 다르잖아. 창피하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어린 진수는 그런 생각들을 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어주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입학식 전날 밤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 됐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교복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워 일하셔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죠. 진수야, 잠깐만. 엄마가 특별한 걸 만들었어. 어머니가 교복을 뒤집어서 안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봐. 엄마가 여기에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었어. 교복 안쪽,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왜요? 혹시 차비 잃어버릴까봐. 겉주머니에 넣어두면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여기에 넣어두면 안전하거든.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봐. 어머니가 또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허리춤 안쪽에도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써준 편지라든지.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어머니가 옷깃 안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진, 수. 진수의 이름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름이 있으면 누가 주어도 진수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 마음이요? 응. 학교에서 무서운 일 있으면 여기 만져봐. 그러면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혹시 친구들이 놀리거나 선생님이 혼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를 만져봐.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 순간 진수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고마워, 엄마.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입학식 당일 아침, 진수는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수선을 해주셔서 핏도 제법 괜찮아 보였죠. 우리 진수 정말 멋있다. 어머니가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여보, 와서 보세요. 진수 교복 입은 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어디 보자.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오, 우리 진수가 어른이 다 됐네. 교복도 참 잘 어울린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래. 당신이 만들었다고?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칭찬에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보세요. 진수 중학생 됐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오호, 우리 진수가 벌써 중학생이라고? 시간 참 빠르네. 할아버지도 나와서 진수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교복이 참 잘 어울리네. 어디서 했니? 외손녀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버지. 오호, 솜씨가 늘었구나.
예전에 진수 어릴 때 인형 옷 만들어주던 그 솜씨가 아니네. 할아버지의 칭찬에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칭찬을 받으며 진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떨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학교 가는 길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진수야. 너도 교복했구나. 철민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철민이는 진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응. 진수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어디서 했어? 나는 명동 양복점에서 했는데. 나는 을지로 양복점. 나는 종로 양복점.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교복을 맞춘 곳을 자랑했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디서 했어?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진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진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말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 그냥, 어디서? 집 근처에서. 집 근처? 우리 동네에 양복점이 있었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수의 교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원단이 좀 다르네. 그러네. 우리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단추도 다르고 실밥도 좀 거칠어 보이는데? 친구들의 날카로운 관찰에 진수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역시 티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 했어.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수는 자신의 교복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더욱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진수는 다른 아이들의 교복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원단의 질감부터 시작해서 단추, 옷깃의 모양, 실밥 처리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교복은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원단도 부드러워 보였고 마감 처리도 깔끔했죠. 반면 진수의 교복은 아무리 봐도 집에서 만든 티가 났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진수야. 너 교복 어디서 했어? 좀 특이하네. 옆자리에 앉은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서. 집 근처? 어디? 나도 거기서 하고 싶은데. 좀 개성 있어 보여. 민호는 특별한 의미 없이 말했지만 진수에게는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작은 데서. 작은데? 양복점이야? 응. 비슷한.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셨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진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교복을 이상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진수에게는 모든 시선이 자신의 교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옷깃 안쪽을 무의식 중에 만져봤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이름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수?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서운 일 있으면 여기 만져봐.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번쩍이는 교복을 보니 자신의 교복이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진수의 중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교복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진수의 교복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수만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였죠. 진수야, 점심 같이 먹자. 진수야, 축구하러 가자. 친구들은 여전히 진수를 좋아했습니다. 교복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자신의 교복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진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삭바느질 일 때문에 손이 거칠었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진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수의 중학교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그 교복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야, 고등학교 교복도 엄마가 만들어줄까?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진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양복점에서 사주세요. 양복점에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진수는 정말로 신문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갔죠. 몇 달을 모아서 드디어 양복점에서 교복을 샀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번쩍이는 새 교복을 입었을 때의 그 기분.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그때부터 진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수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진수의 학비를 대고 계셨습니다. 진수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엄마, 제가 알바해서 벌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건강할 때 다 해줄게.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진수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진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서울 구경 좀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지금은 바빠요. 시험 기간이라. 그럼 시험 끝나고? 그때도 과제가 많아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진수는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봐서였죠. 어머니의 거친 손, 촌스러운 옷차림, 사투리.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였습니다. 야, 진수야. 너 부모님은 뭐 하시냐?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일반 직장인이요.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 다니시는데? 그냥 작은 회사. 어떤 업종? 섬유 관련. 진수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섬유라고 하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바느질 일을 하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진수. 드디어 자신만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진수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정장을 샀습니다. 한 벌에 50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진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입었던 그 어색한 교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초라한 모습 안 보일 거야. 가난하게 살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진수는 그때부터 옷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진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는 서울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죠. 당신 부모님 뵙고 싶어요. 약혼녀가 말했습니다. 응, 나중에 기회 되면.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언제쯤요? 결혼 전에 인사는 드려야죠. 그래. 곧 시간 내서. 하지만 진수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어머니를 약혼녀에게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결혼식 한 달 전에서야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약혼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진수는 어머니의 사투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친 어머니의 손도. 어머님,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약혼녀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바느질 일 좀 해. 어머니가 수줍게 답하셨습니다. 바느질이요? 멋있네요. 요즘 손으로 뭔가 만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약혼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어머니가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 전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진수가 사들인 옷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어색해 하셨고요. 어머니, 저쪽에 앉으세요. 진수는 어머니를 식장 뒤쪽 자리에 앉혔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앞쪽에 앉았는데 어머니만 뒤쪽에 혼자 앉아 계셨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으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신부 측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진수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민준이죠. 할머니, 손주 보러 오세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아기가 이렇게 작을 줄이야. 진수가 어릴 때와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요? 진수 씨도 이렇게 귀여웠나요? 며느리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예뻐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으로 갓난아기를 만지시는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조심해서 안으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조심히 안을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다고 아기에게 해롭지는 않을 텐데.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셨습니다. 80대가 되시면서 혼자 사시기 힘들어지셨죠. 아들아, 엄마가 이제 많이 늙었나 보다.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네.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간병인분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항상 계시고.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어머니는 순순히 동의하셨습니다. 진수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야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을까? 아니면 자신이 편하려고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진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야. 그래,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진수는 65세가 됐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진수는 성공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새 교복을 가져온 그날 말이죠. 할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저녁 무렵 아들 가족이 일어섰습니다.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이 숙제도 있고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준이가 새 교복을 가방에 넣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 보러 할아버지가 갈게. 네, 꼭 오세요. 진수는 현관까지 나가서 아들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80만 원짜리 새 교복을 자랑하고 돌아간 그날 밤, 진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자꾸만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밤새워 만들어주셨던 그 교복, 윙윙거리는 재봉틀 소리, 찔려서 피가 나는 어머니의 손가락, 그리고 옷깃 안쪽에 수놓아 주신 자신의 이름. 그 교복, 지금도 어디 있을까? 진수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진수는 잠옷 차림으로 안방 장롱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진수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앨범, 아이들 어릴 때 옷, 옛날 사진들, 쓰지 않는 이불들. 진수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찾았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계속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아, 아마 진작에 버렸나 보다. 진수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맨 깊숙한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구석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상자였는데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수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조명 냄새가 강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검은 천이 보였습니다. 설마,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그 천을 꺼내자 바로 50년 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그 교복이었습니다. 아,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 교복이 여기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가 보관해 두었던 걸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아내였을까요? 아마 결혼할 때 어머니가 넣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교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좀이 군데군데 먹긴 했지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그때의 감촉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칠고 까끌까끌한 원단의 느낌. 요즘 교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잡한 만듦새. 하지만 이상하게도 50년이 지난 지금 만져보니 그 거칠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진수는 교복을 펼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밥 하나하나에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박으신 흔적들이 보였죠.
그리고 여기저기 수선한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아마 진수가 자라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진수는 교복의 옷깃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이름 석자. 진, 수. 어머니의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실이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다른 글자도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진수는 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글자였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심코 넘어갔던 것일까요? 어머니가 이진수라는 이름 옆에 사랑하는 아들아라고도 수놓아 주셨던 거였습니다. 장면 기억 속 어머니의 목소리와 깨달음. 엄마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 무서운 일 있으면 여기 만져봐.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50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했던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손이 바로 사랑의 훈장이었음을, 그 거친 원단 한 올 한 올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음을, 어머니가 밤새워 재봉틀을 돌리신 그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사실은 사랑의 자장가였음을,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만들어주신 그 교복이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것이었던 것을. 어머니, 진수는 그 낡은 교복을 가슴에 꼭 안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후회,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진수는 교복에 대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왜 부끄러워했을까? 이 세상 어떤 옷보다 소중한 옷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었는데 진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해서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교복이 훨씬 값진 것이었는데.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내는 진수가 안고 있는 낡은 교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중학교 교복이야. 진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응, 어머니가 밤새워 만들어주셨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여기 이름도 수놓아져 있고, 어머,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아내가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자랐구나. 아내의 말에 진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진수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죠. 차 안에서 진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50년 늦은 감사 인사를. 어머니가 알아들으실까? 요즘 어머니는 기억이 많이 사라지신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신다 해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는데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불렀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진수? 어머니가 되물으셨습니다. 진수가 누구지? 진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외면했던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바늘 자국 위에 세월의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굳은 살은 더욱 두꺼워져 있었고 혈관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교복 기억하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제게 밤새워 재봉틀 돌리시며 만들어주셨던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손에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계셨는지. 어머니는 여전히 멍하니 진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투박한 교복을.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손이,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걸. 그 교복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옷이었다는 걸. 어머니의 사랑이 그 한 땀 한 땀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진수를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그 따뜻한 온기와 진심은 느끼셨나 봅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진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주시는 것처럼. 고마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엇이 고마운 건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도 뭔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전하는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털실 장갑을 직접 만들고 싶어서였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장갑을 떴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요양원을 찾은 진수는 직접 뜬 따뜻한 털실 장갑을 어머니의 손에 끼워드렸습니다. 평생 삭바느질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어머니의 손 위로 이제는 아들의 사랑이 더 씌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손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그 따뜻함만은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이진수 씨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다른 집보다 못한 우리 집 형편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든 희생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거친 손, 그 상처투성이 손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말씀드리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전해보세요.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주는 모든 희생과 사랑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비록 지금 당장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